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0일 토요일 아침 9시 58분입니다. 어제도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조정이 확실히 깊어지고 있고 조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 같은 건 없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악재가 있어서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조정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쨌든 강세장인 건 맞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요거하고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트럼프 랠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완전 죽진 않았고 강세장인 건 맞는데요. 근데 이제 어제 밤까지 이제 계속해서 쭈루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은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서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 그죠. 어제 밤까지 전혀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조정의 폭이 넓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만, 특히 반도체 AI만 하락했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번 조정의 시작이. 근데 이게 중소형주로도 옮겨가고 또 그리고 심지어 채권시장, 외환시장으로까지 옮겨가고 원자재로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조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강세장 중 이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정이 좀 더 깊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으나 그죠? 상승장 중에 조정이니까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으나 손가락이 빠르신 분들은 아래쪽으로 조금 더 따라가는 것도 이런 것도 충분히 해볼 기회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여기서 함부로 또 아래쪽으로 같이 따라가는 아직도 강세장이기 때문에 얻어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보편적인 분들은 그죠? 보편적인 분들은 그냥 현금 들고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고 나는 좀 손가락에 근질근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눌림시 매수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은 아래쪽으로 조금 따라가 볼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미 이례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이제 빅스가 61선을 넘어섰단 말이죠. 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가로 더 이게 시장이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방 진입하는 거는 물론 벌면 굉장히 크게 벌 수도 있지만 이 손실의 위험도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이 좀 장기화되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니 하락 베팅도 못할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특별히 하지는 않았고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하긴 했는데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IT 대란이 촉발했다. 요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글로벌 IT 대란 피해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들썩들썩 할 수 있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슈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어차피 빠지고 싶었던 증시에 울고 싶었는데 뺨을 한 대 더 때려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기술주가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빠지고 있고 특히 급락의 한가운데는 반도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근데 반도체만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골고루 다 빠지고 있죠. 반도체가 특별히 더 강하게 빠지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이 또 다음 주에 선거운동을 재개하길 고대한다라고 합니다. 바이든이 이제 내려오겠다, 나 대선 후보 그만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미련이 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시장은 사실상 바이든이 이제 대선 후보에서 내려온다라고 이미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일단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거는 유지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트럼프 랠리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바이든이 계속 대통령 후보를 남아있겠다, 계속 선거운동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면서 중소형주의 상승을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 소식이 그렇게 엄청난 소식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봅니다. 저런 일들이 있었다.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죠? 이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에 다시 금융시장이 마치 예전 트럼프 임기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임기 때 어땠죠?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은 엄청난 갭상승, 엄청난 갭하락 둘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뭐라 한마디 하면은 시장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그런 일이 너무나 잦았어요. 그래서 사실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좀 극심했던 게 트럼프 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아니고 이제서야 이제 뭐 대선 후보, 이제서야 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시절인데 벌써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합니다. 그죠? 앞으로 좀 피곤할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래도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어떤 일정한 추세를 갖고 움직이긴 움직일 텐데, 그런 추세를 갖고 움직이는 와중에 이제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 하여튼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 좀 봤고, 그죠? 뭐 뉴욕 유가, 금 가격, 하여튼 뭐 온갖 것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뭐 IT 대란에도 영향 없이 정상적으로 개장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이 깊어지고 넓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도 재밌었던 거는 좀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금리나 기대감은 여전히 짱짱합니다. 페드와치에 있는 금리나 기대 확률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그죠? 금리나 연내 3번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매우 낙관적인 분위기 지속이 되고 어떤 낙관적인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도 재밌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이라면 엄청나게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시장 분위기는 별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충격을 먹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빅스가 61선을 돌파하는 등 충격을 먹을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 심리는 아직도 뉴트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약간 독특하고요. 그리고 이 찔끔찔끔 빠지는 것도 정말 좀 독특한 점인 것 같습니다. 찔끔찔끔. 이게 하락은 보통 급격하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아주 뜸을 엄청나게 들이면서요. 올라갈까 내려갈까 고민을 무지하게 하면서 슬금슬금 하여튼 하락의 진행이 느리고요. 하락의 진행 속도도 일단은 지난 2거래일 동안 좀 굉장히 느리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분명히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낙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누적된 낙폭이 자꾸 커지고 있긴 하죠. 근데 아무튼 굉장히 느리게 빠지고 있고 빅스의 상승 이런 것도 좀 비교적 좀 제한적으로 보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빅스가 안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빅스가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빅스가 요거 기준으로 볼게요. ETF 기준으로. 빅스 ETF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61선을 살짝 안착했어요. 사실 이 정도 61선을 안착할 정도가 되면은 시장은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막 벌써 공포의 단계까지 심리 지표가 공포까지 막 넘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심리 지표는 중립이죠. 그리고 굉장히 시장의 하락도 웃긴단 말이죠. 굉장히 그 S&P 하락도 막 2% 3%씩 빠지는 게 아니에요. 뭐 0. 몇 %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하여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의 이 조정, 지금의 하락세가 좀 강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빅스의 이런 강한 모습들을 봤을 때 빅스가 옛날처럼 이렇게 손쉽게 쑥 내려오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전에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게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 그래서 하방 베팅 하실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도 있겠다. 어떤 매매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들어가서 먹고 나올 만한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하락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게 좀 장기화 되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점들 좀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해봤고요. 이렇게 시장이 독특한 데에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극심했던 쏠림이 이게 한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죠. 물론 지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AI 쏠림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런 적이 미국 증시 역사 100년상 한 3번째밖에 없는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와 비슷한 데이터긴 합니다. 라지캡,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어떤 가치의 갭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2000년 IT 버블 수준에 근접했다라는 겁니다. 러셀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어떤 그런 상대적인 강도를 비교한 건데
그것도 지금 역사적으로 2000년대 IT 버블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죠? 지금 쏠림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극심했단 말이죠. AI 쏠림이 역사책에 나올 정도로 극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극심한 어떤 이런 좀 어떤 평상시엔 좀 보기 어려웠던 비정상적인 시세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장의 정상 비정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간 그래서 좀 보기 어려운 희귀한 시세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S&P 이런 거는 지금 더 빠질 수 있게 나스닥 러셀 지수도 더 빠지려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특히 이 대형주들 S&P 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 이상 급락한 지가 1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었고 분위기가 차분했고 좋았다라는 겁니다. 2년 넘게 1년인가 2년인가 S&P가 2% 넘게 하락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2% 넘게 빠진 적이 없거든요. 1.3% 빠졌고 0.8% 빠졌고 어젯밤에도 0.7% 빠졌으니까 그렇게 폭락한 건 없어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차분한 겁니다. 근데 2년 넘게 2% 이상 빠진 적이 없다라는 점은 이 빅스나 이런 게 생각보다 좀 많이 치솟을 수 있다. 생각보다 이런 하락 에너지들이 좀 강하게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정석인 건 맞는데 눌림시 매수를 지금 함부로 접근하면은 안 될 겁니다.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고 보시면 됩니다. 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양봉이 튀어나와 있고 다시 미국 증시가 안 빠지고 버티고 그러면 그때 이제 뒤늦게 느긋하게 그때 한번 매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어쨌든 매수를 할 만한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그런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눌림시 매수가 맞는데 하락 에너지가 좀 만만치 않게 세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지수에 대한 그런 소외가 어마어마했다. 그죠? 역사적인 값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해소가 되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지나친 쏠림을 좀 해소해보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요. 여기다 대고 트럼프까지 그죠? 트럼프 핑계까지 대갖고 어쨌든 그렇게 좀 소외를 해소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소외가 해소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올랐었고 러셀 지수가 한동안 굉장히 소외가 됐었죠. 이 갭을 여기서 많이 벌어진 이 갭을 해소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면 되죠. 나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도 이 갭이 해소가 됩니다. 러셀 지수가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러셀 지수가 떨어지면서 나스닥이나 반도체가 대폭락을 하면은 이 갭이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나스닥이 폭락하면서 러셀 지수가 급등하는 시나리오도 있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갭이 어마어마하다. 이거 두 개가 지금 이 갭이 어마어마한데 이 갭을 메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셀 지수가 잘 나간다. 그러니까 러셀 지수 무조건 매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갭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가능성을 좀 열어 놓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러셀 지수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장 이런 종목들 물론 매력적인 건 아는데 함부로 매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근데 러셀 지수가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은 이제 음봉이 좀 짧아지고 있긴 합니다.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다가 조금 짧아지고 그러니까 이쯤이면은 아마 11선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쯤이면은 그래도 이제 슬슬 이제 거의 다 빠지지 않았겠냐라는 심증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까지 양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판단하면 됩니다. 일단 밤에는 잘 주무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양봉이 튀어나와 있다. 얘가 다시 오르려고 그런다. 그럼 그때 늦지막히 그냥 사면은 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러셀 지수가 강할 것이다. 하여튼 이번 주에 그죠? 이번 주에 이런 초강세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새로운 시세의 시작으로 일단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들을 근처에도 가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강하긴 강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러셀 지수 상승 잠재력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워낙 지금 시장의 조정이 빅스가 61선을 넘어가는 등 지금 조정이 전반적으로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결국 그런 조정에 은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대형주들 반도체들이 대폭락하는 거 하루 이틀이면 영향 안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대폭락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반도체 폭락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3, 4거래일 이상 이어지니까 시장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눈치가 중요한데 이 눈치를 얘가 슬슬 보는 거죠. 그래갖고 얘도 슬슬 떨어지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 나스닥이나 S&P의 어떤 급락 조정이 일단락이 돼야 러셀 지수가 다음에 또 다시 급등을 한다거나 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마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거 조정 말씀드렸다시피 안 끝났습니다. 조정이 더 지속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하락세가 강합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빠지고 있어갖고 이거 뭐 어디가 끝이다 이런 거를 장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에도 그저 IT 빅테크란다 반도체가 특히 더 많이 빠진 거죠.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그죠? 하여튼 골고루 빠졌어요. 골고루 시장이 그냥 하락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일부 종목들이 초록색이 보이나 뭐 이런 거는 별 상관없는 거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하락장의 모습이고 오래간만에 골고루 다 빠졌습니다. 골고루 많은 종목들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 중에서도 특별히 색깔이 뭐 진했던 거는 한동안 좀 많이 올랐던 뭐 테슬라,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를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런 전기차에 안 좋은 발언들 했죠. 테슬라 빠지고 엔비디아 반도체가 어쨌든 특별히 더 약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IT 빅테크 자체가 안 좋다, 뭐 그거는 별로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빅테크 자체는 보시면은 어젯밤에 별로 나쁘진 않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물론 어젯밤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적인 악재가 있었죠. IT 대란을 유발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안 좋긴 했으나, 애플 같은 거 보세요. 상승이에요. 구글 같은 것도 상승이고 메타도 상승입니다. 물론 어제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는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아무튼 IT 빅테크들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반도체가 대폭락한다는 거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를 좀 잠깐 보시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어젯밤에도 3% 빠졌다고요.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빠졌죠? 나스닥 지수가 0.8% 빠졌습니다. S&P도 0.7% 빠졌어요. 반도체가 집중적으로 빠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러셀 지수와의 어떤 그런 큰 갭을 좀 해소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반도체 지수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굉장히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21선을 강하게 확 깨버리는 이런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가고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강한 매도세를 예상을 하진 못했어가지고, 하여튼 지난번에 단타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 한번 하방을 진입했었는데 첫날에 먹고 나와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이제 슬슬 좀 배가 아파오긴 하네요. 뭐 그렇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반도체 지수나 특히 반도체 지수는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얘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반도체 지수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났어. 이제는 반도체 완전 끝났어.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지수의 하락장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지만은 이 지금 현재 나오는 조정의 이런 강력한 이런 힘으로 봐서는 이거 가망 없다. 이거 이제 당분간 탄력적인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 여기 어디가 저항인데 여기 어디가 이제 무거운 전고점인데 여기 넘어가겠냐, 이거 어렵다라는 인식을 이제 좀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음번에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보편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장인 건 맞는데, 근데 이번에 빠지는 거 보니까 여기 넘어가겠냐, 못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반등시 매도 전략 혹은 하방 매집 이런 거를 뭐 해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그 정도 상황까지 좀 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것도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것도 대장이라서 그나마 좀 품위를 지키고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거 조만간 이제 또 품위를 잃게 생겼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인데 지지력이 안 보입니다. 3거래일 동안 하반경 직성을 3거래일 동안 버티긴 했는데 5일선이 자꾸 코앞까지 따라 내려와가지고 엉덩이를 쿡쿡쿡 찌르고 있죠. 다이빙 하라고 쿡쿡쿡 찌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모르죠. 여기서 이제 월요일날 또 반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매수세는 없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게 없어갖고 일단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거고요. 하여튼 뭐 러셀 지수 이런 것도 근데 빠지지만은 S&P나 나스닥 이런 것보다 훨씬 품위 있고 강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좋게 보는 게 맞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좀 살펴봤고요. 그 시장의 조정이 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서 굉장히 낙관적이던 채권 시장도 이제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평상시에 요 가운데는 중국 증시고 여기는 저기 환율 유로화를 띄워놨던 화면인데 오늘 채권 시장 이야기를 하려고 셋 다 좀 바꿨습니다. 여기 10년물 국채, 2년물 국채, 30년물 국채로 화면을 좀 바꿔놨습니다. 오래간만에 2년물 국채 금리 좀 먼저 볼까 하는데, 그죠?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금융시장이 좋았던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2년물 국채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이제 당장 금리나 기대감을 높게 반영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얘가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이 보시면은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둔하죠. 이 약간 그러니까 2년물 금리는 좀 탄력적으로 요렇게 올라놨는데 얘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뭐죠?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화가 좀 되고 있었죠. 금리나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 됐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이쯤에서 그 그림만 한번 좀 볼게요. 장단기 금리차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맨날 볼 필요는 없고 가끔 한 번씩 보면은 될 겁니다. 10년물, 2년물 금리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최근에 금융시장이 낙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바탕에 요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정상화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죠. 근데 이제 이쯤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조정을 받으면서 이 중요한 저항 부근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 부근에 못 가서 지금 이제 슬슬 음봉이 다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신경이 좀 쓰입니다. 증시가 올라감에 따라 얘도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면서 이렇게 시장이 좀 좋았었는데, 아무튼 얘가 중요한 저항 부근에 있고 얘가 슬슬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는 점,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보시면 10년 금리 이런 것도 좀, 10년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10년 선물이 떨어진 거죠. 그죠? 10년 선물이, 거꾸로 됐네. 10년 선물이 막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도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합니다. 그죠? 10년물 국채. 10년 국채인데 사실 눌림시 매수가 맞아요. 5일선 오래간만에 붕괴시켰으니까 눌림시 매수가 맞고 우상향하고 있고, 그래서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상 조정이 좀 깊어지려 하고 있죠. 주식시장 따라서 얘도 같이 가려고 하고 있죠. 또 그리고 사실 얘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위쪽에 이런 저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해요. 또 그리고 사실 뭐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서 기분 좋다라고 해서 일단 올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사실 트럼프 당선이 되다라고 해서 무조건 얘가 오르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일단 지금은 낙관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금리가 찔찔찔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금리의 추세적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추세적인 하락, 10년 국채 선물의 추세적인 상승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답답한 박스권이라고 일단 보는 게 맞을 텐데, 다시 얘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그죠? 다시 어느 정도 얘가 이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좀 내려오려는 그런 걸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30년물 국채를 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초장기물 국채라고 보면 되겠죠.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10년물보다 조금 더 어떤 레버리지가 센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년물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전고점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래일 연속 쏟아지고 있죠. 여기에 저항을 매우 많이 누적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얘도 5일선 깨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2년물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10년물은 조금 덜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그죠? 얘는 30년물인데 얘는 더 탄력도가 낮죠. 그래서 가장 약합니다. 채권들 중에 가장 약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가장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초장기물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일단 장기물 금리 올라간다, 그러니까 얘가 떨어진다에다가 일단은 살짝 한번 베팅했습니다. 살짝 베팅한 이유는 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얘가 지금 5일선 처음으로 깼기 때문에 꿈틀할 수 있습니다. 꿈틀하면 한 번 더 아래쪽으로 한 번 더 진입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다 사지는 않고 일단 한 번 찔끔 샀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년 국채 선물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자칫 잘못하면은 요 박스권 하단 혹은 이 추세선 하단을 깰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한번 샀습니다.
사실 그죠.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나 조정이 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지금 채권시장도 조정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이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몇 거래일 동안 좀 충격적으로 진행이 된 점이 있어서 주식시장을 하방 베팅하기는 개인적으로 약간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숟가락만 빨고 있긴 좀 기분이 좀 뭐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좀 잘 버티고 있던 친구들은 뭔가, 이제서야 무너지는 친구들은 뭔가 해서 가만 생각하고 보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채권 시장이 이제서야 약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진입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아래쪽으로 목표치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전저점까지는 일단 기대는 하면서 일단 단타 목적으로 샀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 다시 돌파 한 착 하면 도망가야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금리가 올라간다에다가 조금 베팅을 해봤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는 이제 원래 있던 그 유로화를 좀 띄워놓고 좀 이제 환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로화인데요. 유로화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유로화도 사실 보면 약간 10년물 국채처럼 그렇게 움직였죠. 그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탄력이 좀 덜합니다. 그죠? 달러의 약세도 은근히 좀 진행이 됐는데, 유로화 강세가 은근히 좀 진행이 됐는데 저항이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얘도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얘도 사실 굉장히 추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죠, 그죠? 얘도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추세적으로 쭉쭉 한번 방향성이 잡히면 쭉쭉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을 때는 계속 옆으로, 방향성이 있을 땐 쭉쭉. 근데 지금 일단 주식시장 조정이 좀 가팔라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얘도 이번에 한번 특히 아시다시피 이게 안 좋은 일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유로화 약세는 안 좋은 일은 시세가 좀 급하고 빠르죠, 그죠? 얘도 박스권 하단 정도까지 좀 순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여기 지금 제가 HTS에 켜놓은 이 모든 자산들이 전부 다 파란색이죠. 주식 파란색, 여기 금리 채권 파란색, 환율 파란색, 그 원자재 파란색, 전부 다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어떤 대대적인 조정이 어떤 전방위적인 조정이 오는 게 아니냐, 조정 연장, 심화, 그런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구리 가격 이런 것도 보시면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국제유가도 결국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꺼지고 있고, 금값 매수, 금값 눌림시 매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금값이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중장기적인 추세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아무튼 지금 이 금융시장의 조정이 좀 깊어지는 것 같으니, 지금 금도 안전자산으로서 랠리를 하는 게 아니고,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위험자산으로서의 성격으로 이렇게 지금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주식시장 조정에서 지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봉이 나왔다고, 이제 드디어 금의 매수 기회가 오는구나, 당장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얘도 좀 골 때릴 수 있습니다. 러셀 지수가 강하지만 슬슬슬 빠지는 것처럼 얘도 슬슬슬 계속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금 같은 거는 일단은 매력적인 자산으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누적된 어떤 힘이 가장 강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이제서야 펴져서 올라가는 그런 정배열 초창기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힘을 한 번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쌩쌩할 수 있다. 지난 몇 달간 여기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얘 쌩쌩할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금하고 러셀 지수 이런 거는 보시다시피 그죠? 시세의 초창기라고 보고 아직은 쌩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미 이평선들이 랠리를 하도 많이 해갖고 펴질 대로 펴져갖고 이제는 이평선들이 꼬부라지고 있는 이런 나스닥과 S&P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좀 일단락되고 만약에 어떤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면 골드나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구리 이런 건 벌써 한번 해먹고 이평선들이 벌써 아래쪽 축축 처지고 있죠. 근데 국제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이거 위로도 많이 튈 수 있고 아래로도 많이 튈 수 있는 워낙 답답한 구간이라 하여튼 유가는 이야기를 아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다 빠졌다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 뭔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따가 생각나면 좀 이야기할게요. 한국 증시도 당연히 아마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겁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좀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빅스가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함부로 눌림심에서 이런 건 좀
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 지수가 높게 치솟았을 때 변동성 지수를 거꾸로 추종하는 상품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사놓으면은 이런 것들은 잘만 사면 계속 중장기적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야, 드디어 변동성 지수 이제 다시 하락에 베팅하면 되는 거냐 싶어갖고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막 베팅하시면 위험합니다. 빅스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빅스가 굉장히 강하게 머리 들고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슈팅 같은 게 한번 확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은 차라리 어떤 눌림시 매수 이런 거 막 하면 됩니다. 나오면 주식도 사고 뭐도 사고 막 하면 되는데, 어쨌든 얘가 아직까지 너무 짱짱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얘가 여기서 만약에 힘을 잘 누적시키면서 여기서 버티면은 차라리 여기다 베팅해갖고 우리가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빅스가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들 조심해야 되겠다. 요런 이야기가 오늘 영상의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